오늘 우리 GDP, 2분기 GDP 성적표가 나왔는데 좋지 않습니다. 0.7% 성장하는데 그쳐가지고요. 네네네. 이렇게 되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3% 성장률 목표를 2.9%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2.9%도 어렵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더군요. 2.9% 성장, 일단 1분기에는 1% 성장을 했죠. 했고, 지금 2분기에 이제 0.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에 0.8%, 0.9%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 정도는 한국은행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8%에서 2.9% 연간 성장률을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0.27%라는 어떤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사실은 아주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투자 부분이 급속하게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령 뭐 설비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이끌었는데 사실은 그게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성숙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 어떤 설비 투자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의 투자도 역시 뭐 조금 더 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나라는 7,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해왔고요. 네네. 그 주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죠. 네네네. 그 제조업을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된 IT 쪽,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이런 쪽, 조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중우장대 이런 산업들인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 말고는 다들 부실부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반도체마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설비 투자가 규모가 당연히 줄어들 테니 어떻게 기대볼 만한 데가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구조 조정이 성급하다는 얘기예요. 구조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조 전환. 구조 전환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현 정부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혁신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예.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 전환을 이룰 때까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그 투자의 부진 이런 측면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운명처럼 따고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명처럼 따고 간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주시장에서 따지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갖다가 그 기간 내에 이걸 갖다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기간 내에 구조 전환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중우장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게 혁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견기업들을 갖다가 활발하게 빨리빨리 키워나가서 어떤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든지 소위 말해 신성장 동력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이 구조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투자 부분의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뻔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그동안 그걸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 위주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조선 우리 한참 잘 나갈 때는 전 세계에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았어요. 자동차 뭐 엄청나게 맞습니다.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 이면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우리 기관 산업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성숙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숙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뒤로 따지러 놓고 보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쪽 부분의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럼 이쪽 부분의 투자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에 마련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도 문제고 그렇죠. 기업들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네네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그 한 달에 이제 종합경제보고서, 그 전달이 되겠죠. 그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매달, 요즘은 매달 아닙니다만 이제 금통일을 열면 그때마다 이제 항상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 하는 총재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우리 그 기관들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뭐 이런저런 뭐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큰 타이틀은 그거고요. 한국은행도 현재 성장세가 지속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쉽게 생각하면 2.9%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면은
좀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겁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수출도 막 요번에도 줄었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견고하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 소비 자체도 0.3%로 줄었지만은 그 증가폭이 줄었지만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투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은 민간의 소비 역시 따라서 그렇죠. 조금씩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전환의 과정을 갖다가 뭘로 메울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GDP라는 거는 결국 민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지출이에요. 그래서 OECD라든지 IMF에서 우리나라의 그 재정을 갖다가 확대하고 지출을 갖다가 확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행히 재정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니까 이걸 구조 전환 과정을 몇 년을 놓고 볼 때까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역시 GDP 성장을 갖다가 연 2.9% 잠재 성장률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 거는 역시 재정 지출밖에 없다. 그 부분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 이게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구조 전환의 시기에 그게 그렇죠. 가능하면 짧게 가야 되겠지만 네네네네. 근데 그 1, 2년, 2, 3년 걸릴 수 있는 그 시기에 결국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2.8% 전후의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그렇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를 버텨나가게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게 복지가 됐든지 아니면 산업 전환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대든지 간에 정부 지출이 그걸 갖다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